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제법 큰일을 겪고 나서 이제야 겨우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떠올리기만 하면 내 인생 망칠 뻔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아찔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열이 받기도 합니다.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어요. 겉으로 보면 허우대 멀쩡하고 회사도 다니며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인간이 뒤로는 추악한 진실을 속이고 있었다는 걸 결혼 직전에 알게 되어 극적으로 결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얘기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분명 저처럼 사람에게 진심을 농락당하고 속는 분들이 결혼시장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의 피해를 알리려고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전혀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디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하필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니 아직도 어이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아무리 조심성 많은 사람이라도 당할 재간이 없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했네요. 얼마 전 대충 주변 정리를 끝내고 엄마랑 경찰서에 고소장 내고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더 큰 돈 날리지 않게 얼마나 다행이냐, 어? 물론 이런 일 안 겪으면 좋았겠지만 엄마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할래. 조상님이 너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러니? 그러게. 나쁜 놈들은 어떻게든 실체가 밝혀지긴 하는가 봐. 엄마 말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털어버려야겠어. 이래가지고 앞으로 무서워서 사람 어찌 만나나 싶다. 아예 결혼정보업체 통해서 만나야지. 아니면 신분 확실한 선자리로 돌려야겠어. 근데 엄마, 나 당분간은 그 누구도 못 믿을 것 같아서 만나기 쉽네. 앞으로 누굴 믿을 수나 있을까? 그래, 알았어. 당분간은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아. 시간이 약이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정말 엄마 말대로 시간이 약이긴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그래도 상처가 흐려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다 끝난 일이 되었으니 말이죠. 저는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이긴 해요. 저와 결혼할 뻔했던 그 사람과는 원래 업무 때문에 자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거래처 중 납품업체 영업사원이었는데 꽤나 자주 보면서 얼굴을 익히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멀끔했고 젠틀했어요. 영업을 해서 그런지 말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회사 직원들이 미팅 온다 그러면 우리 회사 여직원들이 설레어하기까지 했고 꽤나 유명했죠. 그런데 저에게 관심을 보이길래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회의 끝나고 식사도 팀끼리 몇 번 한 적이 있었고, 물론 술자리도 있었어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같은 팀 선배가 유독 싱글인 저를 많이 치켜 세웠어요. 제가 회사에서 유능한 인재이자 학벌 좋고 인물 좋고 집안도 좋은 1등 신부감이라면서요. 제가 너무 잘나서 남자들이 접근 안 하는 것 같으니 관심 있으면 대시해보라고 농담으로 말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선배 옆구리 찌르면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멀끔하고 인기남인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 핸드폰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따로 연락하기 시작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호기심도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저는 31살이나 먹은 나이였지만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서 남녀 관계를 주도할 줄도 모르고 조금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두어 번 만나고 직진남처럼 저에게 관심 있다며 사귀자고 했으니까요.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이니
신분도 확실했고 일단 사람만 두고 보면 너무 성격이 좋고 다정했습니다. 저도 싱글이면서 결혼 정년기였고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서로 결혼도 진지하게 고민할 나이여서 사귀자는 말과 결혼 말이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자친구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거의 사귀는 초반부터 자기 가족 사항이며 사는 집이며 다 말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수준까지도요. 그러니 저도 솔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아버지 안 계신 건 미리 말할게. 나 대학 때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나랑 내 동생 대학 공부 다 시킬 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 지금은 나도 취직했고 동생도 직장 생활하니까 큰 걱정 없이 살아. 아참, 내가 말했나? 우리 어머니 나름 건물주시라고. 대단한 건 아니고 다세대 주택 얼마 전에 지으셔서 지금 엄청 정신없이 사셔. 고생 끝엔 아기 온다고 우리 어머니 노후 걱정은 없으시니까 홀어머니라고 걱정은 미리 안 해도 돼. 아,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어머니가 대단하시네? 자식들 공부시키려면 참 많이 힘드셨겠어. 근데 나야말로 대단치 않은 집 자식이라 뭐 말할 게 없는걸? 오빠 어머님은 건물주인데 우리 부모님은 건물주까진 아니시거든. 그냥 하는 소리야. 내가 뭐 너 배경 보고 만나냐? 나한테 시집와도 걱정 없다는 뜻이니까 장인 장모님께 나에 대해 미리 잘 말씀이나 드려줘. 사귄 시간은 겨우 1년여. 결혼을 바로 결정하기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안은 남자친구 어머니처럼 건물주까진 아니어도 돈이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자랑 같아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두 분 다 서울 토박이로 서울에 당연히 자가로 집이 있으시고요. 강남에 재건축 노리고 사서 새놓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빠가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으니 엄마랑 지금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고요. 언니는 이미 아빠 재직하고 있을 때 결혼했는데 그때 참 아빠 손님들이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니는 의사이고 형부도 의사예요. 사실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평범한 축입니다. 아빠 쪽 사촌들도 전부 교수의 의사 집안이라 남들 눈에는 뭐 대단해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암튼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집안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더니 집에 여유가 있구나 하고 짐작은 하더라고요. 와, 너 30에 벤츠 타고 다니는 거 뭐야? 나는 국산차구만. 너는 벌써 이런 차 타고 다니고 성공했네. 나보다 낫다. 아, 아니야. 성공은 무슨. 언니가 시집갈 때 새 차 다시 산다고 나 주고 간 거지. 그래서 덕분에 좋은 차 타는 거고. 아, 맞다. 언니랑 형부가 의사라고 했지? 대단하다. 집안에 의사가 둘이면 돈이 엄청 굴러 들어오지 않아? 뭐, 우리한테 언니가 퍼주는 건 없지. 우리 부모님은 언니 덕에 용돈은 풍족하게 받으시긴 하더라. 자식 잘 키운 덕 보는 거지 뭐. 나한테 좋은 건 없지. 굳이 말하자면 언니랑 형부가 의사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한다는 거 정도? 우리 엄마가 너 얘기했더니 굳이 둘 다 나이 30 넘어 오래 사귈 거 뭐 있냐고 결혼 빨리 하라고 하시더라. 날 잡아서 집에 인사시키라셔. 그 전에 내가 먼저 너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면 되겠다. 벌써? 결혼은 뭐라도 준비를 하고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 아직 별다르게 준비한 건 없단 말이야. 결혼 준비가 뭐가 어려워. 굵직한 것만 해결되면 당장 2달 안에도 할 수 있는 게 결혼이지. 나랑 결혼하겠다는 네 마음만 변함없으면 돼. 그 사람은 저와 연봉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수중에 모아놓은 돈은 2억가량으로 결혼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지금 자기 사는 집에 전세자금으로 묶여 있으니 신혼집을 자기 사는 집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와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다른 집 얻을 필요 없이 살던 집에 살림 드리는 건 저야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결혼자금 드는 거는 적당히 서로 논의해서 하기로 했고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니까 제가 결혼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 온 남자친구는 처음 본 그날 이미 우리 집 사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주 홀딱 빼앗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사위 욕심은 못지않게 있는 분들임에도 남자친구가 입속에 혀처럼 구는 거에 넘어가신 거죠. 인물 훤하고 직장도 탄탄해 보이고 홀어머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는 하나 건물주라는 말에 딸이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힘들 일은 없겠구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는 일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쩐 일인지 날짜를 두어 번 바꾸더라고요. 급작스럽게 일이 있다면서 한 번은 미뤘는데 바꾼 날짜에 맞춰 예비시댁 근처까지 갔을 때 느닷없이 남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다른 날짜로 미뤄야 하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날짜를 왜 또 미루는 거야? 대체 무슨 급한 일이길래? 예비 며느리 인사하러 온다고 날짜 말씀드렸다며. 지난번에도 미루더니.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이, 일은 무슨 일. 엄마 집에 불청객이 좀 와 있어서 말이야. 오늘은 절대 안 되겠다. 일단 내가 문제 해결하고 나중에 다시 날 잡아볼게. 오늘은 미안하지만 그냥 가.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주지도 않고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온 불청객이 도대체 누구인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하니 별 수 없이 또 인사 가는 날을 미뤘고 한참 지나 겨우 날짜를 다시 잡아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렸죠. 예비시댁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건물주라고 하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살림살이가 좀 궁색해 보였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 엄마가 워낙 검소하고 돈을 아끼시는 분이라 부자가 되신 거라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인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자기 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날도 얼른 잡자고 하셨고요. 그런데 신혼집은 이미 남자친구가 나와 산다는 집에 차리기로 했는데 그날 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나와 산다는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가보고 싶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시간을 끌고 안 보여주려고 하길래 혹시 집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창호가 나와 사는 집은 아무래도 계약이 끝나가니까 새 집을 얻었으면 해. 근데 요즘 전세가 많이 올랐잖아. 너도 알지? 네가 보탤 수 있으면 더 보태서 조금 괜찮은 집으로 얻었으면 좋겠다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면 미리 나와서 새로 구하는 게 낫겠네요. 거기가 2억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조금 보태서 집을 알아보는 것도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그래. 시원하게 대답해줘서 고맙구나. 그럼 말 나온 김에 당장 집 내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얼마 정도 보탤 수 있는지 나중에 얘기해줘. 그럼 예산 맞춰서 집 알아보마. 상견례 날짜 잡고 신혼집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저는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저도 보고 싶은데 꼭 시어머니랑 남자친구 둘이서만 부동산을 다니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후보집을 3군데 보여줬는데 다 제가 남편이 원래 하기로 했던 돈만큼은 보태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기왕 보태는 거 전세가 아닌 매매로 하길 원하셨고요. 저는 부동산에서 정확히 매매가를 들어보지도 못했건만 얼마 후에 어머니가 저에게 계약금을 붙여달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뭐가 그리 급하냐면서 집 계약은 상견례 이유로 미루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계약금은 일단 당신 돈으로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 시세는 그리 비싸지 않아서 5억 되면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세입자가 아직 사는 집이라고 해서 저는 딱 한 번만 집을 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후 상견례를 했는데 부모님들 사이에서 딱히 이견 없이 결혼 논의가 잘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결혼 준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얻고 나서는 저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 상황을 물으셨는데 본인 살림은 궁색해 보여도 무슨 가전가구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를 줄줄 깨고 계시길래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무조건 혼수 고를 때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혼수 보러 다니는 것도 저는 친정엄마랑 언니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 드리는 혼수는 직접 봐야겠다고 하시면서 미리 연락을 하셨습니다. 너 살림은 내가 골라주고 싶으니까 나랑 백화점 가자. 네? 백화점이요? 어머니, 저 친정엄마랑 이미 보고 온 물건들이 있긴 한데 그럼 백화점 가서 일단 구경이나 해볼까요? 얘는 사지 않을 거면 뭐하러 가? 뭐 친정엄마랑 가겠다면야 내가 굳이 뭐라고 할 건 아니다만 일단 나랑 가서 대충 견적 뽑고 친정엄마랑 그거 가지고 상의했으면 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굳이 백화점에서 보셔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도저히 며느리 입장인 제가 고역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안목이 나보다 있겠니? 이번 주말에 내가 같이 백화점 가서 니들 가구랑 가전 같이 볼 생각이니까 시간 빼놔라. 백화점 오픈할 때 들어가서 천천히 봐야지 않겠니? 어머니, 백화점도 좋지만 가구단지랑 가전 전문 마트도 같이 둘러보시는 게 어때요? 아무래도 한 번에 구입하면 백화점보다 할인율도 좋고 해서요. 지난주에 친정엄마랑 살짝 미리 다녀왔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지금 백화점이 비싸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첫 결혼인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대충 하고 싶지 않아. 너희 집 이 정도는 해줄 형편 되시잖아. 너희 부모님도 첫째 의사 사위 보셨을 때는 대단했을걸? 그러니까 둘째 사위 때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지. 아이 그러니 참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백화점에서 다 장만해라. 나도 간 김에 너 예단으로 해올 거 미리 골라 넣으려고 해.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니와 혼수를 보러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굳이 백화점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는데 어머니는 꼭 백화점을 고집하셨어요. 우리 언니도 의사지만 솔직히 버는 돈에 비해 엄청 호화롭게 결혼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 보고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기를 요구하는 게 맞냐면서 혀를 내두르긴 했어요. 가전가구는 보통 가구단지나 큰 대형 가전제품 마트를 가야 저렴한데 굳이 백화점을 고집하시니 저도 은근히 부담이 된 게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예단 품목까지 백화점에서 고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백화점 오픈할 때 들어가서 살림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는 마치 본인이 쓰시기라도 할 것처럼 꼼꼼히 보셨습니다. 눈은 또 왜 그리 높으신지 수입 주방 제품만 좋다고 사라고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혼자 막 애가 타더라고요. 예, 첫살림이니까 돈을 좀 써. 원래 후진 거 사면 오래 못 쓰고 또 사게 되는 거야. 내 말대로 하면 나중에 어머니 말대로 하길 잘했다 할 날이 있을걸? 이것 좀 봐라. 숟가락 하나도 너무 고급지지 않니? 너 사는 김에 나도 같이 끼워서 몇 벌 사야겠구나. 어머니가 고린 수입 커트러리는 한 벌이 아니라 한 개에 3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고 4인 가족은 마련해야 한다며 그릇과 냄비까지 사고 나니까 거의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제 거 사면서 꼭 어머니 필요한 냄비나 그릇을 같이 끼워서 사시더라고요. 뭐 사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러려고 같이 백화점에 오라고 하신 건가 싶어 속으로는 부화가 나긴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전과 가구 코너를 싹 한번 도시고 견적을 받으셨는데 가구만 거의 3천만 원에 가전은 2천만 원 돈이었습니다. 거기서 결제까지 하라고 턱을 들이미셨지만 제가 일단 둘러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어머니를 겨우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성복 코너와 명품 코너도 차례대로 순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 옷 한 벌을 이미 해드렸고 명품 브랜드를 순회하면서 어머니는 마음에 드는 가방에 웨이팅까지 걸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날에만 거의 돈 1,000만 원을 결제했어요.
어차피 너 예단으로 3천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지? 거기서 오늘 1,000만 원 썼다고 생각해라. 미리 웨이팅 해놨으니 네 결혼 때까지는 가방을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점심이나 먹으러 갈까? 점심은 푸드코트에서 내가 쏘마. 저는 그날 어머니 옷 한 벌에 가방 미리 결제하고 웨이팅까지 해놨는데 점심을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서 사주시겠다니요.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하지만 티내지 않고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메뉴를 정하고 앉아있는데 저는 뭔가 진이 빠져 있었어요. 야가, 얼른 너 먹고 싶은 거 고르고 있어. 엄마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마? 네, 어머니. 그럼 제가 알아서 주문해 놓을게요. 저는 어머니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음식을 주문해 놓고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누가 등 뒤에서 툭툭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짜증이 난 상황인데 누가 저를 치니 썩 기분이 좋지 않기도 했고 짜증스러운 얼굴로 돌아봤는데 저는 전혀 본 적 없는 처음 보는 파리한 낯빛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잠깐 저랑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제가 오늘 거의 3시간을 넘게 따라다녔는데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지금 여기서는 곤란한데 같이 온 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연락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빨리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그쪽을 언제 봤다고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연락을 하겠어요? 저는 경계하면서 말했는데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같이 온 사람, 시어머니 될 사람 맞죠?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가씨 보아하니 돈도 좀 있고 귀하게 큰 사람 같은데 이 결혼 하지 마세요. 이 결혼하면 인생 망쳐요. 제가 다 얘기할 테니 제 말 믿고 결혼 엎어야 할걸요? 이따가 같이 온 아줌마랑 헤어지고 나서 이 번호로 꼭 연락 주세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결혼한다는 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길게 말씀 못 드려요. 일단 그쪽 시어머니가 나한테도 시어머니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럼 저랑 할 얘기 있는 거 맞죠? 예비 시모가 그 여자에게도 시어머니라뇨.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시어머니인 사람이 오늘 처음 본 그 여자에게도 시어머니라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건 우리들이 동서지간이 아닌 이상 뭐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 여자 연락처를 받아들고 이따 연락하겠다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급하게 돌아섰는데 어쩐지 그 모습이 뭔가 짠했어요. 그 뒤로 어머니와 밥을 먹는데 솔직히 전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이고 예,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하고 물으셨지만 대충 대답하고 빨리 조금 전 그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헤어지자마자 아까 그 여자에게 연락해 바로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 여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서 짐작이 되어서 더 두렵고 무섭더군요. 저기, 대체 아까 우리 시어머니를 어찌한다는 건지 말해줄 수 있어요? 댁한테도 시어머니라뇨? 무슨 뜻이죠? 그 여자는 다소 흥분 상태인 저와는 달리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한 남자한테 댁이랑 나 둘이 농락당했다는 뜻이죠. 오늘 아침부터 시어머니 집에 죽치고 기다리다가 저 따질 것만 따지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댁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 거예요. 농락이라뇨? 그이가 저를 속이고 댁도 속였다는 건가요? 속이기만 했으면 다행이게요. 이보세요. 그 결혼 당장 엎어요. 나도 당했지만 나같이 불쌍한 여자 나오는 거 안 바래서 오늘 끝까지 어머니 미행하면서 기회 엿보다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 사람 저랑 이미 결혼까지 한 사이예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벌써 우리 5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어요. 게다가 지금 보이세요? 저 뱃속에 아이까지 있어요. 근데 저랑 끝내고 잘 사는 집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 제가 눈이 안 뒤집히겠어요?
저는 여자 말을 듣고 손이 떨리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결혼을 이미 했다니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할 그 사람이 댁이랑 이미 결혼을 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혼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집이 가세가 기우니까 가차없이 저한테 나가라고 하던데요? 알고 보니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잘 사는 집 딸인 댁이었고요. 근데 제가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서류상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나 그 집에 가서 몇 번 깽판도 쳤어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염치없고 거지근성인지 모르죠? 나랑 결혼할 때 얼마나 우리 집에서 뜯어갔는데 우리 친정 힘드니까 나몰라라 하더군요. 세상에. 그럼 지금 댁은 어쩌고 있는 건데요? 그 뱃속의 아이는 어쩔 셈이고요? 그놈 자식이니 책임지라고 해야죠. 그랬더니 살던 집 보증금을 주겠다면서 먹고 떨어지라네요? 웃기지도 않아요. 내 돈으로 얻은 집인데 누구 돈으로 선심을 쓰나요? 근데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알고도 결혼한다는 여자면 찐사랑이겠지만 댁은 어때요? 이 모든 사실 알고도 결혼할 수 있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찼습니다. 저랑 결혼 약속한 그놈은 완전 인간 쓰레기더라고요. 만나던 여자가 나름 집도 잘 살았고 처가에서 받은 돈도 많았대요. 집 보증금도 여자가 해온 거니 선심 쓰듯 보증금을 준다는 것도 웃겼고요. 심지어 그 인간 저를 전처와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눈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 인간 저랑 살면서 자기 지인이나 친구 한번 소개받은 적 없었어요. 영업하는데 결혼했다고 하면 지장 있다고 심지어 회사에다가 결혼 사실도 숨겼고 혼인신고도 나중에 하자고 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죠. 그럼 그동안 농락당한 거 위자료라도 청구하셔야죠. 어머니가 건물주라고 들었어요.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고소라도 하고 뭐라도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엄청난 사실이 기가 막히면서도 저는 임신했다는 그 여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그 여자가 황당해하며 웃더라고요. 건물주요? 어머, 무슨 건물이에요, 건물은. 그거 다 허세고 있어 보이려는 수작질이거든요? 그 집 쥐뿔도 없는 집이에요. 여자 호구 물어서 잔뜩 단물 빨다가 삥 뜯고 버리는 족속들이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혹시 신혼집도 얻었나요? 네, 같이 보태서 하기로 했는데 계약금만 보냈다고 들었어요. 대출을 좀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어쨌든 잘 알아보세요. 내가 알기로 그놈의 인간 개털에다가 돈 없으니까. 아마 그쪽 돈만 보태고 대출 잔뜩 받아서 결혼해서 같이 갚자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그쪽 결혼하는데 초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고 싶어서 얘기한 거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결혼 엎으세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침착해지는 거 아시나요? 처음 기막힌 사실을 들었을 때는 정신까지 아득했는데 오히려 다 듣고 나서는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자식을 엿먹여야 하는지 계획을 짜게 되더군요. 순간 떠오르는 것이 예전에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찾아왔다던 불청객이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힘들었을 텐데 모든 사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살았네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처음에 그쪽 만나는 거 알고 나 얼마나 그쪽도 미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찌 보면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둘 다 지옥으로 들어가느니 나 혼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네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조리 다 동원해서 복수하려고요. 그럼 내가 혹시 도와달라면 협조해 줄 수 있나요? 우리 둘이 그 집안 인간들 같이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든 연락하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도울 테니. 저는 처음 만난 여자였지만 동지애까지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차마 바로 파혼하겠다는 말은 못했어요. 일단 제 선에서 먼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깔끔하게 끝낼 수 있으면서 한 방에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한 방에 터트려버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계약한 식장과 신혼여행을 모두 취소하고 백화점에 가서 전부 환불 처리했습니다. 어머니가 걸어놓은 웨이팅도 취소했고요. 다행히 집은 제가 계약금을 붙이지도 않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손해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연락해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돈 문제로 상의 드릴 게 있다고 하니까 잔뜩 긴장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예비시댁에 갔더니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앉아서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만 저보다 한술 더 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침 네가 보자고 했으니 말인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건물이 넘어갈 판인가 봐. 사실 세입자 들이면서 대출받은 걸 갚으셨다고 해도 몇 억이나 되는 돈이 쉽지가 않은가 봐.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만지. 그래서 말이야. 네가 급한 대로 친정에서 돈 좀 해줄 수 없어? 그럼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얘. 마침 네가 오늘 돈 문제로 보자고 하니까 우리도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 집에서 오리곡은 돈도 아니지? 그 돈 해주면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는다고 약속하마. 아예 본격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면서 저를 속이려고 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둘이서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면서요. 아마 아무것도 몰랐다면 저는 부모님께 어렵게 말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는 두 사람 얼굴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왜요? 그 돈 제가 빌려다 주면 그걸로 저희 신혼집 얻으시려는 건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건물이 대체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건데요? 그러자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있지도 않은 건물이라니. 내가 지금 너한테 거짓말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겠어? 너 지금 우리 왜 보자고 한 거야? 아, 오늘 보자고 한 건 어머니네 부탁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할 말을 하려고 보자고 한 건데요. 그, 그래? 무슨 할 말이길래 그러는 거니? 저는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하려고요. 오늘 파혼 정식으로 통보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쓴 돈은 되돌려 주셨으면 하는데요. 뭐? 야, 너 갑자기 왜 이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얼마 전에 엄마랑 혼수까지 보러 다녀왔다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그걸 나한테 묻다니 참 뻔뻔하네. 몰라서 물어? 오빠, 이미 결혼했었다며? 혼인신고만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나 이미 다 알고 왔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자친구는 놀란 눈치였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가 결혼을 했다니. 가족관계 등록부라도 보여줘? 절대 그런 일 없었어. 대체 누구한테 뭔 소리를 들은 건데?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서류상으로는 미혼이겠지. 하지만 사람한테 상처 주면 과거는 절대 깨끗하게 남지 않아. 뭐? 결혼 안 했다고? 어디 이 사람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자. 저는 바로 시댁 문 앞으로 걸어가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의 전초라는 여자가 시댁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자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을 보이며 광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여기 어떻게 와? 내가 그 집 보증금 가지고 먹고 떨어지라고 했잖아. 너냐? 네가 지금 이 사달을 낸 거야? 왜 사람 앞날을 막고 지랄인 건데? 당신이야말로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당신은 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 나, 뱃속의 당신 아이, 그리고 사기치고 결혼하려는 저 여자까지. 그 죄가 작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혼자 잘 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대체 저 여자한테는 뭐라고 사기를 쳤니?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예비 시모는 모든 게 들통났다고 생각했는지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다 망했다 망했어. 전현이 다 망쳤구나. 거봐 창호야. 엄마가 처음부터 전현은 별로라고 했잖아. 왜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 꼴을 보게 하니? 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잖아. 엄마, 가만 좀 있어 보세요. 일단 일은 터졌고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나 이 결혼 깨지만 방법 없어요. 그렇다고 전현이랑 다시 살기는 죽어도 싫다니까요. 일단 저 여자부터 쫓아내고 말하자고요, 엄마. 저는 두 모자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저딴 인간이 뭐가 좋다고 이제까지 속았는지. 그제야 찌질하고 치졸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보세요. 당신들이 이러고도 인간이에요? 지금 그딴 말이 나오냐고요. 뭐가 잘못인지 정말 모르는가 보시네요. 어떻게 같이 사는 여자가 있으면서 뱃속 아이까지 나 몰라라고 나한테 적군의 결혼 사기극을 할 수가 있죠? 이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니까 앞으로 죗값 치를 걱정이나 하세요. 저는 두 사람에게 일갈했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 놈의 전처도 자신 있게 할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는 뭔가 기죽어 보이고 세상 다 산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어쩐지 심기일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나한테 5년간이나 단물을 빼먹은 거, 나 그거 증거 다 남겨놨거든요? 이미 경찰서에 고소장도 접수했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 단단히 각오해야 할걸요? 뱃속의 아이! 책임 안 지겠다고 하면 법으로 책임지게 하는 수밖에요. 양육비든 뭐든 저는 끝까지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혼인빙자에서 사기친 거는 요즘은 구속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인맥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다 당한 만큼 돌려줄 생각인데 앞으로 대응 어찌 하는지 지켜보죠. 일단 우리는 할 말 다 했으니 가죠. 저는 옆에 있는 남자친구 놈의 전처를 챙겨 예비시댁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자기만 아는 인간들은 불리한 순간도 어찌나 잘하는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더군요. 저기, 아직 가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부탁이야. 다 까발려진 마당에 내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만난 정이 있는데 고소는 너무 심하지 않아? 내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줄게. 제발 경찰서에 고소만은 우리 늙으신 엄마도 생각해주라. 어? 저는 남자친구는 발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웃기시네. 그렇게 해서 봐주면 나중에 다른 여자한테 또 사기치려고?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전처처럼 그렇게 착하진 않아. 보니까 저분은 회사에도 안 알렸더라. 아마 사실혼 관계니 말하기가 좀 그랬겠지.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당신 회사에 당신이 지금까지 벌인 짓 전부 폭로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당신 늙은 어머니 사정 따위 나랑 무슨 상관이지? 어떻게든 돈 뜯어먹으려고 백화점에서 나한테 1,000만 원을 긁게 한 노인네야. 난 법대로 할 테니 대응이나 잘해. 더러운 인간. 뱃속에 자기 아이까지 나 몰라라 하다니. 제일 저질스러운 인간이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파혼 선언하고 돌아왔습니다. 밖에 나왔는데 전처라는 여자 엄청 울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답니다. 저런 놈의 인간 자식을 낳아봤자 볼 때마다 자식도 미울 것 같다고요. 어찌 보면 우리 두 사람은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인데 너무 짠했습니다. 그건 그쪽 선택이니까요. 낳든 안 낳든 저는 뭐라 조언을 못하겠네요. 그냥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밖에 못해줘서 미안해요. 근데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래도 애는 죄가 없잖아요. 저런 놈이 아빠지만 안 보여주고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놈은 아기랑 그쪽 책임질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다들 내 코가 석자라 조언하면서도 참 씁쓸하네요. 그래요. 내가 알아서 잘 결정할게요. 어쨌든 이것도 인연이네요. 앞으로 진행 상황은 종종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저 인생 망칠 뻔한 거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쪽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니 싱긋 웃고는 말없이 돌아서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여자와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종종 진행 상황을 문자로만 공유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을 고소했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고소하고 소송도 걸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아마 낳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인데 그분은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집안은 저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아빠는 야구방망이까지 집어들고 그 집에 가신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언니랑 형부는 바쁜 와중에도 변호사 인맥 동원에 저를 많이 도와줬고요. 저는 형사 고소도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두 모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거예요. 물론 그 인간 회사에도 폭로했으니 얼굴 못 들고 다닐 거고요. 아직은 고소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쁜 놈이 벌 받는 건 진리이니 어떻게든 사람을 속여먹는 두 모자를 혼내줄 생각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늘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을 당한 거 보면 사기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미혼분들 중에 혹시 배우자가 될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확인하시라는 조언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건강이든 혼인관계든 돈 문제든 절대 속이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며 저의 황당했던 파혼 사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